만약 50이 넘은 나이에 밖에 나갈 때마다 무의식적으로 검은색이나 짙은 회색 옷만을 고집하고 있다면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당신의 삶이 스스로를 향해 보내고 있는 하나의 신호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나는 오랜 세월을 살며 수많은 노년의 얼굴을 보아왔고 그 얼굴 위에 드리운 색의 변화를 지켜보았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아무렇지 않게 입던 밝은 색이 어느 순간부터 사라지고 이유도 모른 채 어두운 색만 남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이가 들면 튀지 않는 게 좋다고, 조용히 사는 게 편하다고. 그러나 인생을 오래 살아본 사람으로서 나는 압니다. 그 조용함 속에는 종종 포기와 체념이 섞여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어두운 옷은 우리를 보호해주는 듯 보이지만 동시에 세상과의 거리를 조금씩 벌려놓습니다. 마치 나는 더 이상 주목받지 않아도 됩니다 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는 것처럼 말이죠. 젊은 사람들은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옷이 무슨 상관이냐고, 마음만 젊으면 되는 거 아니냐고 묻습니다. 하지만 삶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마음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몸과 습관과 눈에 보이는 태도로 함께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내가 젊은 시절 존경했던 많은 어른들은 나이가 들어서도 결코 자신을 어둠 속으로 밀어넣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항상 깨끗하고 단정한 밝음 하나쯤은 몸에 지니고 다녔습니다. 그것은 남을 의식해서가 아니라 오늘도 세상과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표시였습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상처를 많이 안고 삽니다. 실패한 기억, 지나간 사람들, 되돌릴 수 없는 선택들이 마음을 무겁게 만들지요. 그 무게가 쌓이면 사람은 점점 눈에 띄지 않는 색을 선택하게 됩니다. 어둠 속에 있으면 상처가 덜 보일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생의 아이러니는 거기에 있습니다. 어둠은 상처를 가려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처와 함께 우리를 보이지 않게 만들 뿐입니다. 나는 수많은 노년의 외로움을 보았습니다. 아무도 말을 걸지 않고 아무도 눈을 마주치지 않는 그 고독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주 작은 선택들이 오랜 시간 쌓여 만들어집니다. 오늘 입은 옷의 색, 밖에 나갈 때의 표정, 스스로를 대하는 태도 같은 것들이 말이지요.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순간 사람은 이미 반쯤 삶에서 물러난 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단호하게 말하고 싶습니다. 나이는 물러남의 이유가 아니라 오히려 존재의 깊이를 더할 이유가 되어야 합니다. 당신이 입는 옷은 단순히 몸을 덮는 천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에 보내는 당신의 인사이며 오늘 하루를 살아내겠다는 무언의 선언입니다. 너무 오래 어두운 색에 머물러 있다면 당신의 마음도 그 색을 닮아가고 있는지 한 번쯤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는 이것을 훈계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시간을 지나온 사람으로서 그리고 인생의 끝자락을 바라보는 한 인간으로서 진심을 담아 조용히 건네는 이야기일 뿐입니다. 인생은 나이가 들수록 작아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맑아지고 분명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첫걸음은 아주 사소해 보이는 선택에서 시작될지도 모릅니다. 오늘 당신이 입고 나갈 옷의 색처럼 말입니다. 사람이 나이를 먹으며 옷의 색이 어두워지는 데에는 개인의 취향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깊은 이유가 있습니다. 나는 이 현상을 오랫동안 지켜보며 그것이 한 사람의 내면과 시대의 문화가
겹쳐 만들어낸 결과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중년 이후의 삶은 늘 물러남과 함께 이야기되어 왔습니다. 앞에 나서기보다는 뒤로 한 발 물러서고 목소리를 낮추며 존재감을 줄이는 것이 미덕처럼 여겨졌지요. 특히 부모 세대는 자녀를 위해 자신을 줄이는 삶을 배웠고 그 습관은 옷차림에도 그대로 스며들었습니다. 밝은 색은 젊은 사람의 것이라 생각했고 어두운 색은 나이 든 사람에게 어울린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은 언제부터인가 우리를 보호하는 지혜가 아니라 스스로를 제한하는 굴레가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검은색과 짙은 색이 단정함과 절제를 상징했지만 시간이 흐르며 그것은 점점 감정의 무게와 피로를 대신 표현하는 색이 되었습니다. 사람은 말로 자신의 상태를 설명하지 않아도 이미 몸이 먼저 반응합니다. 삶이 버거워질수록 사람은 눈에 띄지 않는 쪽을 선택합니다. 그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제는 괜히 나서지 말자, 눈에 띄면 피곤하다는 생각이 마음 깊숙이 자리 잡습니다. 그 생각은 어느 날 옷장 앞에서 무의식적인 선택으로 나타납니다. 검은 코트, 어두운 바지, 색 없는 셔츠, 그것들은 편안함을 주는 동시에 세상과 거리를 두게 만듭니다. 나는 젊은 시절 일본과 한국을 오가며 많은 노학자들을 만났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그들이 결코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항상 어딘가에 빛을 남겨두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완전히 어둡지 않은 회색, 부드러운 베이지 혹은 소박한 밝음 하나, 그것은 유행을 따르기 위함도 젊어 보이기 위함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인간은 나이가 들수록 더 의식적으로 세상과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어두운 옷만 입고 다니는 노년의 모습이 반복되면 사회는 그를 점점 배경처럼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보이지 않는 존재, 없어도 되는 사람처럼 말이죠. 이것은 잔인한 현실이지만 내가 오래 살며 깨달은 진실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마음만 밝으면 된다고. 그러나 마음과 몸은 서로를 속이지 못합니다. 몸이 어둠을 선택하면 마음도 그 방향으로 천천히 기울어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스스로도 왜 이렇게 외로운지 알지 못하게 됩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옷의 색을 바꾸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삶을 대하는 태도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은 상실을 겪습니다. 건강, 관계, 역할, 꿈의 일부까지도 내려놓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사람은 자신을 작게 접어두는 법을 배웁니다. 어두운 옷은 그 접힌 마음의 외형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나는 말하고 싶습니다. 내려놓음과 사라짐은 다릅니다. 조용히 살아가는 것과 스스로를 지우는 것은 결코 같은 것이 아닙니다. 문화는 우리에게 나이 든 사람은 뒤로 물러나야 한다고 가르쳐 왔지만 인생을 끝까지 살아본 사람의 눈으로 보면 오히려 그때부터가 진짜 삶의 깊이가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그 깊이는 소리 높이지 않아도 색을 통해 은근히 드러날 수 있습니다. 너무 어둡지 않은 선택 하나가 당신이 아직 삶 안에 머물고 있다는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에 대한 저항이 아니라 스스로에 대한 존중입니다. 그리고 그 존중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필요해집니다. 나이가 들면서 가장 먼저 변하는 것은 몸이 아니라 사람들의 시선입니다. 예전에는 자연스럽게 오가던 눈맞춤이 어느 순간부터 줄어들고 말을 걸면 한 박자 늦게 돌아오는 반응 속에서 자신이 사회의 중심에서 조금씩 밀려나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나는 많은 노년의 분들이 이런 변화를
말없이 견디는 모습을 보아왔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듯 하지만 마음속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서운함과 고독이 쌓여갑니다. 사람들은 흔히 그것을 나이 탓으로 돌리지만은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은 그 안에는 스스로를 대하는 태도의 변화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 밖에 나갈 때 어떤 옷을 입는지, 거울 앞에서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 사소한 순간들이 모여 결국 삶의 분위기를 만들어냅니다. 어두운 색의 옷에 오래 머물다 보면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세상과 한 걸음 떨어진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것은 의도적인 선택이 아니라 상처를 덜 받기 위한 방어일지도 모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상처에 예민해집니다. 무심한 말 한마디, 지나치는 눈길 하나에도 마음이 쉽게 움츠러듭니다. 그래서 눈에 띄지 않는 쪽을 선택하고 조용히 사라지는 법을 배웁니다. 그러나 그렇게 스스로를 숨기다 보면 세상은 그 존재를 점점 더 알아차리지 못하게 됩니다. 나는 시장에서, 병원 대기실에서, 버스 정류장에서 그런 얼굴들을 자주 봅니다. 모두 같은 색의 옷을 입고 같은 표정으로 앉아있는 노년의 모습은 마치 서로를 비추는 거울 같습니다. 그 안에는 말로 표현되지 않은 외로움이 흐르고 있습니다. 사람은 관심을 받지 못할 때 가장 깊은 고독을 느낍니다. 그것은 사랑받고 싶어서가 아니라 아직 이 삶의 일부로 남아있고 싶기 때문입니다. 어두운 옷은 그 마음을 더 조용히 만듭니다. 아무도 자신을 보지 않는 것이 편해지는 순간 사람은 스스로도 자신을 보지 않게 됩니다. 나는 오래전 한 어르신을 기억합니다. 연세가 많았지만 늘 부드러운 색의 재킷을 입고 다니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특별히 말을 많이 하지 않았지만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를 향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는 눈에 띄기 위해 애쓰지 않았고 다만 자신을 숨기지 않았을 뿐이었습니다. 반면 스스로를 지워버린 듯한 옷차림을 한 분들은 점점 더 말이 없어지고 존재감도 옅어졌습니다. 이것은 사회의 냉정함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스스로에게 보내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나이가 들면 외로움은 피할 수 없는 동반자처럼 찾아옵니다. 자녀는 바쁘고 친구들은 하나둘 줄어듭니다. 그때 사람은 선택해야 합니다. 더 깊이 자신 안으로만 들어갈 것인지 아니면 여전히 세상과 느슨하게 연결될 것인지 말입니다. 옷의 색은 그 선택을 가장 조용하게 드러내는 언어입니다. 밝은 색을 입는다고 해서 외로움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외로움 속으로 스스로를 밀어넣지는 않게 됩니다. 사람은 자신이 어떤 존재로 보이길 원하는지에 따라 행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반복된 행동은 결국 마음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제 나는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이 마음에 자리 잡기 쉬워집니다. 어두운 옷은 그 생각을 굳히는데 도움을 줍니다. 반대로 너무 크지 않은 밝음 하나는 나는 아직 여기 있다는 조용한 선언이 됩니다. 나는 이것을 격려나 위로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을 오래 살아오며 수많은 사라지는 얼굴들을 지켜본 사람으로서의 관찰입니다. 외로움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점점 덜 드러내는 선택들이 쌓여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아주 사소해 보이는 옷의 색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나는 조심스럽게 그러나 숨기지 않고 한 가지 이야기를 더 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의 말이 마음을 무겁게 했다면 그것은 바꾸라는 명령이 아니라 돌아보라는 권유였음을 먼저 밝혀두고 싶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지시를 듣기보다 스스로 납득할 수 있는 이유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해결책을 가르치려 하지 않고 삶을 오래 살아본 사람으로서
관찰한 작은 전환의 지점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두운 옷을 모두 버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검은색이 나쁘다는 뜻도 아닙니다. 다만 삶의 어느 순간부터 온통 어둠만 선택하게 되었다면 그 이유를 스스로에게 한 번쯤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변화는 극적일 필요가 없습니다. 아주 작은 밝음 하나면은 충분합니다. 회색이라도 너무 짙지 않은 색, 햇볕을 닮은 베이지, 오래된 종이 같은 아이보리, 그런 색은 소리를 내지 않으면서도 사람의 인상을 부드럽게 바꿉니다. 그것은 젊어 보이기 위한 장식이 아니라 자신을 존중하는 태도의 표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많은 것을 내려놓습니다. 물건도, 관계도, 욕심도 줄어듭니다. 그러나 내려놓음 속에서도 지켜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스스로를 귀하게 대하는 마음입니다. 오래된 옷장 속에는 과거의 기억이 스며 있습니다. 어떤 옷은 실패의 시절을, 어떤 옷은 상실의 시간을 함께 견뎌왔습니다. 그런 옷을 계속 입고 있으면 몸은 과거에 머물고 마음도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합니다. 나는 조용히 권하고 싶습니다. 이제는 필요 없는 기억을 품은 옷 한 벌쯤은 놓아도 괜찮다고 말입니다. 그것은 낭비가 아니라 삶의 정리입니다. 또한 말의 습관도 함께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나이에 뭘 더 바래? 이제 나는 끝났지라는 말은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스스로를 작게 만듭니다. 그런 말들은 옷의 색보다 더 빠르게 마음을 어둡게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무례한 대우를 받을 때도 많아집니다. 그때마다 화를 내거나 반대로 완전히 고개를 숙일 필요는 없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말투, 자세, 그리고 옷차림에서도 드러납니다. 깔끔하고 단정한 밝음은 상대에게 소리 없이 경계를 세워줍니다. 나는 많은 분들이 편한 게 최고라는 말 뒤에 자신을 방치하는 모습을 보아왔습니다. 물론 편안함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편안함과 무관심은 다릅니다. 몸을 돌보지 않는 편안함은 결국 마음의 무너짐으로 이어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삶은 더 조용해지지만 그렇다고 해서 삶의 빛까지 사라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루를 시작하며 거울 앞에 서는 그 짧은 순간 오늘의 나를 어떻게 세상에 내보낼지 한 번쯤 생각해 보는 것만으로도 삶의 결이 달라집니다. 밝은 색 하나를 선택하는 것은 용기가 아니라 자신에 대한 예의입니다. 그리고 그 예의는 나이가 들수록 더욱 필요해집니다. 우리는 더 이상 남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스스로의 시선까지 버릴 이유도 없습니다. 인생의 후반부는 무언가를 증명하는 시간이 아니라 자신과 화해하는 시간입니다. 그 화해의 첫걸음은 아주 작고 조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 입는 옷의 색처럼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해도 당신의 마음은 분명히 느낄 변화 말입니다. 이제 이야기를 천천히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나는 오늘 옷의 색이라는 아주 사소해 보이는 이야기를 통해 사실은 삶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 말해왔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생은 점점 조용해집니다. 해야 할 말도 줄어들고 설명해야 할 일도 많지 않아집니다. 그래서 사람은 어느 순간부터 말 대신 침묵으로, 행동 대신 체념으로 자신을 표현하게 됩니다. 그러나 침묵이 항상 지혜는 아닙니다. 어떤 침묵은 스스로를 지우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나는 오랜 세월을 살며 마지막까지 삶의 온기를 잃지 않은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차이를 지켜보았습니다. 그 차이는 재산이나 명예가 아니라 자신을 대하는 태도에서 드러났습니다. 삶을 끝까지 살아내는 사람들은 늙어가는 자신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아직 여기에 있다고 말이지요. 옷의 색은 그 말의 일부입니다. 너무 밝을 필요도 없고 유행을 따를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완전히 어둠 속으로 들어가지는 말아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 세상은 자연스럽게 우리를 서두르지 않게 만들고 천천히 걸어가게 합니다. 그 느림 속에는 깊이가 있고 그 깊이에는 고요한 빛이 있습니다. 그 빛을 스스로 덮어버릴 필요는 없습니다. 나는 이것을 교훈처럼 남기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저 같은 시간을 살아온 사람으로서 인생의 끝자락에서 돌아보니 분명하게 보였던 풍경을 나누고 싶을 뿐입니다. 우리는 모두 언젠가 잊히는 존재가 됩니다. 그러나 그 과정이 너무 이르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스스로를 뒤편으로 밀어낼 필요는 없습니다. 삶은 끝까지 살아볼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치는 거창한 목표나 성취가 아니라 하루하루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밖에 나갈 때 입는 옷 한 벌, 그 색을 고르는 순간에도 당신은 자신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나는 나를 소홀히 하지 않겠다. 혹은 이제는 아무래도 괜찮다라는 메시지 말입니다. 나는 당신이 전자를 선택하길 바랍니다. 그것은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당신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인생의 후반부는 조용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텅 비어있는 시간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안에는 지나온 세월이 만들어낸 깊은 평온이 있습니다. 그 평온은 어둠 속에서만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부드러운 빛 속에서 더 잘 숨쉽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며 옷장 앞에 서게 된다면 너무 오래 함께했던 어두운 색 옆에서 다른 선택 하나를 조용히 꺼내보아도 괜찮습니다. 그 작은 선택이 인생을 바꾸지는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적어도 인생을 대하는 마음의 방향은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는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삶은 거대한 전환이 아니라 사소한 존중에서 다시 숨을 쉽니다. 그리고 그 존중은 언제나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